자, 이어서 갑니다. 2019년도 지방직 가겠습니다. 문제 1번.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의 집에서는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되돌아간다. 다 아시겠죠? 복제, 민며느리제죠. 복제, 민며느리제도. 두 번째, 을력 사용했다. 안 봐도 되겠죠? 부여에 연고, 을력을 사용하였고 연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옳은 것 1번. 무천이라는 제천에서 다 동해. 두 번째,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겠다. 고구려. 그래서 많이 본 지문인데. 두 번째, 구가직이 나왔나 이거? 그 다음에 사출자는 구역에 있었다. 나의 부여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철이 많이 생산돼 낭난과에 수출하였다. 변안입니다. 변안입니다. 오늘날의 경상남도 김해와 마산 지역입니다. 문제 2번으로 바로 갑니다.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 가보죠.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서거하였습니다. 네. 가죠. 네. 근초고 왕이 공격해서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두 번째, 다가 되겠군요. 블렁크 문제군요.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네요. 강개토대왕이네요. 요 사이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국 원한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겠죠. 고국 원한 다음에 누구예요? 소스림 왕입니다. 소스림 왕이 되겠습니다. 업적 고르면 되겠죠. 태학 설립,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하나 추가하면 불교를 공인했죠. 답은 1번. 뭐 쉬워서 바로 갈게요. 문제 3번. 제가 수업 전에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 블렁크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유념해달라. 3번, 통일신라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되게 심플하게 나왔네요. 자, 보시면 4번 봐보시죠. 12법, 이양법 등에, 이건 조속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광작으로 보여지는 거, 모내기가 나온 것은 조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간단히 풀어냈습니다. 문제 4번 가죠. 의서 편찬 순서입니다. 의서에 대한 편찬 순서. 오늘 수업 시간 이름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제일 앞에 나올 게 뭐라고요? 고려 말에 향약 구국방. 태조 때 시작해서 정종 때 완성한 게 향약 집성방, 향약 재생 집성방. 그 다음에요. 세종대왕 때 향약 채취원령, 향약 채취원령. 그 다음에 네 글자 뭐가 나와야 되지? 향약이 아니겠는데? 갑자기 네 글자 뭐 있어? 여기 넣어놓고 보자. 아씨 기억 안 나. 향약 채취, 향약 구국방, 향약 재생 집성방, 향약 채취원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네? 의방유치? 하나 뭐 빠졌는데? 빠졌지, 그래. 5글자가. 네.
했음에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죠? 지문에 나왔던 의방유치. 이렇게. 고려말, 정종, 세종대왕자. 요걸 기초로 잡고 7, 6, 5 이렇게 4글자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이렇게. 강해군 때. 그 다음 연결해 봤으면 쓰겠는데. 정조 때 만들었던 마가해통, 정약용. 그 다음에 동의, 수세, 보헌, 이재마. 사람의 몸을 4가지로 구분했죠.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선생님 쓰려니까 순간 자꾸 혼란이요. 기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 잡아봅시다.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구빵 7, 6, 5, 4글자 하나, 둘, 셋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5번.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선덕녀한테 첨성대 맞고요. 목탐양식 미륵사지. 가야 출신 우륙이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됐다. 사신도 그려진 강서댐에는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고구려 백화가 나오는 것은 굴식돌랑 무덤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벽화는 거의 대부분이 굴식돌랑 무덤에서 벽화가 발견되더라. 강서댐에도 마찬가지 굴식돌랑 무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되는 것. 일단 고려사니까 고려왕이 되겠네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의학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태조 왕건의 푸뇨 10조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가조절 상평창, 성종 때, 개경, 서경, 그 다음에 12목에 기인제도, 사신간제도와 함께 과거제를 실시했다. 기인하고 사신간제도는 태조가 맞아요. 그러나 과거제도는 광종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2번을 선택지로 고르고 있는데 잘라셔야 됩니다. 기인, 사신간, 태조, 과거제도, 광종. 오답이죠. 혼인정책, 29명의 부인이 만들어지고요. 사성정책, 귀족들을 포섭해서 왕시성을 하사하죠. 이걸 사성정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만 강군을 조직하여 강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정종,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강군사가 만들어지죠. 최강륜의 보고입니다. 4번 지문에. 최강륜의 보고에 따라서 만든 게 강군이 제축되고 강군사가 만들어지죠. 관리하는 관청이죠.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었다. 훗날 이 강군이 지방군이 고려의 주영 지방군이었던 지방군인 주현군의 모체가 됩니다. 주현군의 모체가 된다. 출발점이다. 주현군의 모체가 되었다. 문제 7번. 문제 7번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불교에 대한 얘기.
신편 제종 교장 총락을 편찬했다. 의천. 원해 불견 임재정을 들여와 전파시켰다. 보우. 강진의 백년사를 결사했다. 요새. 엄묘국사라고 합니다. 요새를 엄묘국사 요새. 그 다음에 니을은 모구자 수심결을 지어 마음을 닫고자 했다. 친울. 모구자라는 것은 뭐냐면 초학자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초학자들이 공부할 때 선종이니까 선을 수행하는 방식들을 기록한 책, 모구자 수심결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문제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종에 대한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노비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를 주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 걱정해 100일간 휴가를 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 전에 이를 면제하게 주기로 했다.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죠. 문제 8번.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는 거. 비가 출산하죠. 그러면 출산하면 어떻게 해요? 쉬는데 아이하고 이 식사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산모가 하겠어요? 힘들어서. 노에게도 출산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고는 세종다운 모습이죠. 지금 요즘에 보시면 직장인들 출산휴가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요. 공직자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 공무원이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대략 한 1년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유급휴가인데 한 40% 주는 것 같은데요. 급여를. 100%를 주지 않고 육아휴직을 주는데 한 4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면 내가 한 40만 원 정도, 2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최소 한 80만 원 정도는 내가 달달이 돼요. 유급휴가 비용을 받는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려 안 됩니다. 유급휴가를, 출산휴가를. 근데 문제는 기업이 문제죠. 기업이기 쉽지가 않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출산휴가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은 것. 1번 사형의 판결에 금부삼복법이라죠. 억울한 것들 재판을 3번 하는 것. 금부삼복법 1번 지문이죠. 답은 1번. 주자수를 설치 기미자. 오늘도 배웠네요. 태종. 기미자 설치. 국방력 강화 진관체제. 우리 육군체제에서 조선체 진관체제 세조. 도평이사설 개편 의정부를 설치했다. 정종입니다. 도평이사설을 개편해 의정부를 설치했다. 정종이지만 실상은 정종은 힘이 없던 왕이었고요. 실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그 뒤에 전부 다 컨트롤했다 보시면 돼요. 실상 일정인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라 봐야겠죠. 그래서 일부 책에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평이사설 설치했다는 게 어떤 책에는 정종이 어떤 책은 태종입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 맞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연보로 보면 정종이 맞고요. 비하인드로 보면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컨트롤해서 만든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평이사설을 개편하여 의정부로 개편하였다. 정종, 연보로 보면. 문제 9번. 밑줄 중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는 유학을 마치고 기고한 다음 국왕에게 항룡사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 문제 9번은 제가 암기해서 계속 가르쳤죠. 항룡사 구층목탑은 선자준마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우라고요. 선덕여왕 때 누가 자장의 건의에서 만들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대국정으로 계시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교율정을 창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5개 중에 하나가 계율정에 포함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조국의 원강법사, 진평왕 때, 통일 후에 하음사상, 의상, 일심사상 원효.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신라 불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려 불교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불교 파트에서 신라 불교를 더 잘하는지 고려 불교를 더 잘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약점 있는 부분도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기본서 보시든가 아니면 특강 자료를 보신다든가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숙지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렇게. 문제 9번,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있는 것은 자, 경성의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에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사대의 주과 민가도 모두 종로 이부분 모두 불탔고 이남만 다수 남은 것이 있으며 백골 수복이사여 비록 치우고자 해도 다 치울 수가 없다.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고 남은 이들은 겨우 목숨만 붙어있다. 굶어 죽는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에 나아가 그 진제장은 그 굶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곡식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죽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죽이거든요. 죽을 써 나눠주는 그 장소를 진제장이라고 불러요. 진제장에 나아가 갈아먹는 자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며 매일 죽는 자가 60에서 70명이다. 임질왜란입니다. 임질왜란이 나타나는 나라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 윗줄은 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을 요청하였고 그래 급하게 진도를 익혔 요동 정벌 그 다음에 진포훈련소를 익히게 하였다. 그는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조선초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정도전 매년 나와도 문제없을 정도. 설명 옳은 것. 1번 망권다에서 원해 학자와 결혈했다. 이재현입니다. 1번은요. 이런 건 틀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좀만 하시게 되면 맹자 역성혁명을 조선국원구에 적용했다. 역성혁명 군주가 능력이 부족하면 바꿔야 된다. 이게 맹자의 대표적인 주장 내용입니다. 한양조성의 성문과 궁궐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한양조성의 성문과 궁궐대 이름을 다 지었다. 누가? 정도전이 지었다. 됐죠? 그래서 개성으로 천도해죠. 자기 정종 때. 다시 와서 서울에 와서 봤더니 궁궐이 너무 적더라. 경복궁이. 그리고 아버지하고 정도전에서 만든 궁궐에 내가 업무를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옆에다 뭘 만든 거야? 창덕궁을 만든 거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있는데 창덕궁을 만든 거. 태종은 창덕궁 주로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와 정도전과 관련된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창덕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문감을 저술, 제3중 경제문감이 죽었습니다. 책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와 행정조직은 적어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문감이란 정치와 행정조직에 대한 이론서입니다. 시험에 우리 7급에도 나오고 요즘에 이제 가장 9급에도 막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1번, 문제 12번. 조약, 가, 나 사이의 시기상 옳은 거. 블렁크 문제입니다. 자,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은 쌀과 작고 수출할 수 있다. 뭐죠 이거? 방공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방공령을 우리가 발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죠. 1876년에 있었던 조일무역 규칙입니다. 나아가 볼게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하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직에다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임이 죽었습니다. 관세. 조선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간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앞에 건 76년이고 두 번째 건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전입니다. 개정된 조일통상장전. 76년과 83년 사이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메가다 자전거 1905년 한참 뒤죠.
해산 공국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 1884년 양가진의 청국인 상인을 상점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됐다. 네.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함경도 반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이계종 마찰이 있었다. 1889년 반공령, 쌀은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문제 13번. 지방정 문제 심플하게 나왔다. 뭐처럼 보니까. 뭐야, 사료가 별로 없네.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을 옳지 않는 거.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까지죠. 시위대 진위들을 증강했다. 시위대 진위들 증강했다.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거죠. 대한제국이 지원한 게 아니라 조선 정부가 지원했다. 네, 대한제국은 1897년인데 알다시피 독립신문은 1896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1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지원했던 지문은 틀립니다. 수업 시간에서 계속 했던 내용들이죠. 중앙은행 창립, 내장원 기능 확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서학과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서학이 뭐야? 천주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글자만 한번 따봤습니다. 신신기병신 병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신 앞에 신의 밖에 핵심만 요약해 볼게요. 암캐버리세요. 신신기병 병 신의 밖에 종조 때 윤준측의 진산사건, 신주 불태운 사건, 제사에서 신유박해, 잘못 오타가 들어가시니까 신신데 신유박해, 신유 순조 때 노론 벽파가 노론 벽파입니다. 벽파가 남일 탄압한 거. 정약용이 강진을 유배가는 거죠.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은? 신의 밖에 있고 신유 밖에 있습니다. 유배 같습니다. 이렇게. 유배 같습니다. 이렇게. 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해 박해. 원종 때. 천주교 박해. 병호 박해. 신부 김대건이 마찬가지로 헌정입니다. 그 신은 신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신기병신 이렇게 잡아요. 신신기병신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병인 박해 고종 때 남종삼 등 수천 명이 순교하게 됐다. 애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신신기병신병 이렇게 신신기병신병 뒤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 별도로 쭉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기병신병 어떤 분들은 남지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르게 선생님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말 잘 안 들어. 되게 말 안 들어. 다 자기 멋대로요. 신신기병신병 외웠는데 뒤에 내용을 살을 붙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2번 봐.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기회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박해죠. 그래서 혹시 모르면 이걸 잘 적어 놓으셨다가 신신기병신병 이렇게 병신은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 처형된 사건들 이런 식으로. 문제 15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우리 각계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 중약,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산 기업 및 성시공업구역의 중요한 공용병산을 국유로 한다. 적이 침입하여 점령 혹은 시설한 일체 사유지역, 사주자본과 부역자 일체 소유자본 및 부동산을 몰수해 국유로 한다. 되게 어려운 사료가 이번에 나왔네요. 임시정부 강령입니다. 옳은 것.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을 했다. 이건 강복 이후에 최초로 만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시영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시영. 이혜영 일가가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만 한 분만 살아 돌아가십니다. 자유시 참변을 받고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일명 자유시 참변, 대한 독립군단에 대한 얘기.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건 1946년 7월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46년에. 4번 미 군사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지원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누가? 김구 선생님. 몇 년에 하겠다고? 48년 9월 하겠다고 정진군을 편성해놨다. 훈련을 시켜. 근데 아쉽게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실천을 할 수 없다. 되게 아쉬워했다. 김구 선생님. 독립된 나라에 내가 갔을 때 내 역할이 줄어들 거다. 무장투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장투쟁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좀 최근에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진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16번. 다음 선언문에 강령에 대한 활동의 단체의 설명으로 옳은 것.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번영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서 민중과 손을 잡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기타 쭉쭉쭉.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건 앞에 적게 기출다수. 이건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 사료는. 기출다수 출시됐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열단 단원들이 시무룩하죠. 내가 사람을 암살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건물을 폭파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무룩한 거야. 그래서 신채호 선생에게 명문에 글 하나 써주세요. 얘들 좀 글 좀 보고 용기 좀 얻게요. 이렇게. 왜 있고 이러면 저도 혁명선언서예요.
연도도 알아야 돼. 23년 1월이에요. 네,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단체는 일단 사람 물어보면 김원복 물어보고 잘 봐야 돼. 이거 쓴 사람 누구냐 물어본다면 신채호가 돼야 되는 거고. 단체니까 의일단이 돼야 되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이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일 애국단입니다. (1931년에) 만든 한일 애국단. 대표 인사가 누구죠? 이봉창, 윤봉기 32년에. 네. 두 번째, 청산리 지역 일본과 접전을 벌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지 천의 대한 독립군. 아유, 잠깐. 청살리라겠죠? 쏘리. 착각했습니다. 순간. 김자진 장군. 할까요? 지청천은 대한독립군이 아니라 한국독립군입니다. 헷갈리기 딱 좋죠. 독립군은 알겠는데. 네. 대한이 김자진. 봐봐. 대한, 한국 이렇게. 두 개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김자진의 대한, 대한이 앞이고 대한이 뒤라고 나온다고. 여기 있네 그러면. 지청천 이런 식으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 볼까요? 한국독립당, 조수왕입니다. 조선혁명당, 지청천입니다. 그 다음에 빠져있죠. 이렇게 합쳐서 만든 게 뭐예요? 한민혁이죠. 35년에 만든 게. 한민혁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앞에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국국민당이 빠졌어요.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지청청, 조상 포함한 5개 단체의 연합을 만들었다. 자,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한민혁이라고 한다고.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한다고. 줄여서 민족혁명당을 얘기하는 경우인데 조민혁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에다가 한국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구분 방법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 뒤에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연도를 1929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잘 쓰고 싶은데. 제가 가장 못 쓰는 거 같죠? 선생님 중에. 아니에요? 더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용기를 얻어야 되겠는데? 잘 쓰려고 노력해야 되겠는데? 문제 17번. 밑줄 중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연병 보내는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보겠습니다. 기억 내 설명으로 옳은 건 1번. 옳은 거죠.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되었다. 지원병 밑줄고 봐. 지원병.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되었다. 네. 학도 지원병제라는 얘기죠. 네, 43년입니다. 학생들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43년에.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하기 시작됐다.
지원병제가 먼저 있죠. 지원병제가 38년. 그 다음에 징병제. 그 다음에 징병제는 1944년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지문 중에 있고요. 3번, 이건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직되었다. 국민징용령은 1937년이고요.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물자 공출제도 목표를 결성하였다. 이건 이제 근로보국대라고 하는데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근로보국대가 만들어지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밑줄진 이때 제이안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때 거둬들인 돈을 스스로 내는 돈이라 하여 언납전이라고 했다. 답 나왔네요. 경복궁 중건할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거죠. 흥선 대원군에 대한 얘기.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세안도가 제작되었다. 김정희 헌정 때 세안도. 세안도를 만든 건 제주도 유배식이.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삼정 이정청. 결국은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겠습니까? 진주에서 일어나는 임술련 농기봉기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우리 바꿔볼게요 만든 게 삼정 이정청. 그런데 바꿔봤는데 삼정 이정청의 개혁의 대상자가 주체가 돼버렸어. 안동김 씨애들이 이걸 다 차지하더라는 얘기야. 얘들이 개혁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됐다고. 이 안동기 씨가 주체가 되면 이 삼정 이정청은 성공할까 실패할까요? 개혁은? 실패하잖아요. 아니 개혁 대상자가 개혁 주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칼자를 칠 수 있나? 자기 목을 칠 수 있나? 자기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51년 전에. 그리고 51년 뒤에 임술련 농민봉기가 있다고. 임술 농민봉기의 가장 핵심은 삼정 이정청이거든. 삼정이 몰라니까. 이게 홍경래의 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네. 홍경래의 난이 여기 삼정 이정청 홍경래의 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됐습니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삼군부가 부활. 삼군부는 뭘 얘기합니까? 삼군부랑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 기출문 이런 게 나와요. 신형, 남영, 마병수가 부활됐다. 같은 말이에요. 삼군부라는 것은 신형, 남영, 마병수가 부활됐다. 같은 말이에요.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독점하였다. 장악한 게 아니라 다 혁파해버렸죠. 비변사를.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시험장에서 흥선되는 건 난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틀리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로.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림자 중에서.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 설명을 옳은 것.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첫 번째, 법령 및 조약에 의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농지 취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1번, 농지에 임야도 포함되었다.
이건 북한 겁니다. 우리는 농지만 해당됩니다. 신안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미 군정기에 신안공사가 해방되고 난 다음 신안공사, 즉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미 군정기에 신안공사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활동하죠. 그리고 다시 미 군정기 마지막 48년 3월에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신안공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군정기 시기에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신안공사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패한 정책이다. 세 번째,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아니에요. 네, 농림부사나 농지국에서 농림부사나 농림부사나 농지국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건 요즘에 잘 나오는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 몇 번 나왔고요. 또 최근에 또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분배받은 농민은 평생 생산량의 30%를 5년간, 이걸 연부상한이라고 합니다. 매년 상한, 연부상한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30%를 5년간. 그럼 150% 되는 거잖아요. 연부상한, 매년 되는 거니까. 말장난 넣어가면 돼. 되게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비싸잖아요. 100분위로 우리 보통 100%가 만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150%가 나왔잖아요. 이게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문 하나하나가 파생되어 나오는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단어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은 19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입니다. 미술진 파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파병을 찬반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서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대 전쟁에 전투하는 사람만이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이 단합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대가 파견되는데 이런 호소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사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까요? 힘들게 할까요? 네, 1965년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유엔이 요구한 거죠, 파병을. 뭘 유엔이 요구했어? 미국이 요구했어. 틀려 그렇게 되면 꼭 적어놔. 파병 요청은 유엔군이 아니에요. 유엔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옵션을 달아서 가긴 하죠. 이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 발췌 개헌안 통과 예언을 줬다. 이거 이승만 정부죠. 52년, 1952년. 틀렸죠. 불안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됐다.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게 65년. 그 다음에 불안각서가 맺어진 건 1966년입니다. 네, 불안각서 핵심 내용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 약속입니다. 네, 브라운 대사가 지금 조급해. 쟤네들 미군 애들이 군사가 빨리 필요해요. 그래서 전후에 우리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 그게 불안각서입니다. 60년대 경제개발 추진에 기여했다. 왜? 우리가 전쟁 물자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전쟁. 자주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돈 버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6.25 전쟁 때 일본이 돈 벌었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전쟁 나면 당사자들은 불행이겠지만 옆 나라들은 돈 버는 날이다. 그 다음에 1번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네, 원조 협정이 밑줄 볼까요? 원조 협정. 이건 전쟁 전이에요. 50년 1월 26일이에요. 50년 1월 26일. 원조 협정은 한미 원조 협정. 전쟁 전이에요. 1951년 1월이죠. 5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한 번 터지죠. 전쟁 이후에.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전쟁 이후에 1953년에 맺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구분할 것.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에 나올 수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 10월 달에. 협정은 전쟁 전에 50년 1월. 원조협정, 경제원조협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죠. 전쟁을 계속 끝까지 끝내버리겠다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여론 문제 되게 문매를 맞았거든요.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 거부하죠. 끝내자고. 우리 거부합니다. 미국은 끝내자고. 우리 못합니다. 이승만이 계속 버티죠. 이승만한테도 달래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미 상호방위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주둔시키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겨우겨우 조약을 맺어서 결과적으로 한미 상호 조약이 맺어졌다. 박정희 정부 때 고르는 거니까 니은디 쉽게 골라낼 수 있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